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딸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일단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라클이 한 25% 많이 올랐고, 그 다음 팔란테가 한 11%,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한 7%, 엔비디아가 한 6%로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AI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안에 지금 오라클하고 팔란티에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것이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지금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AI가 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관심들이 지금 이제 겹쳐지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좀 플러스가 되고 있죠. 테슬라 역시도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죠. 결론은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한 주 동안 일단 장을 갖다가 이끌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AI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자금이 모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돈이 일단 계속 풍부하게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들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게 되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없어지겠고 인플레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돈이 풀리는 한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 왼두색 있죠. 요거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계속 M2는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M2하고 그러면 상관관계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요 이제 파란 선 있죠. 요건 S&P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 500과 M2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S&P 500이 상승되는 이유는 M2가 풀렸기 때문이다. 자,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골드도 마찬가지죠. 골드 역시도 갈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M2가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리는 곳에 M2 골드가 들어가고 있죠. 골드하고 M2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풀리면은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골드 시장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입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일단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풀릴 때 코인 시장도 역시나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거 있죠. 한 0.94 정도 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하고 M2하고 관계가 상관관계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P 500이 한 지금 이제 0.83%, 골드가 한 0.7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풀면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트럼프 자금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리세션이 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일단 좀 올라가고 있죠. 한 48%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보통 한 60% 정도 되고 있으면 거기다가 좀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다. 50이 넘어섰을 때, 자, 그때부터는 조금의 침체를 갖다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안 되고 있는데,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올해 안에 온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정도 가서 내년 후반기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가서 일단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계속해서 체킹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가는 오는데 아직까지 버블이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있죠. 그 다음 하드웨어 이런 분야에 있어서 AI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뛰고 있죠. 자, 그다음 실질적으로 매출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 한 600억 달러가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원래는 540억 달러 정도 예측을 했는데 11%가 증가한 수치다. 자, 매출의 지금 전망치 있죠. 그것이 증가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203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한 1740억 정도로 예측했던 것이 15% 증가한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11% 아니면 뭐 15% 이것이 10% 이상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자체는 AI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허상이 아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소득별의 심리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일단 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5만에서 한 10만 정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중간층. 자, 그런 사람들의 심리지수는 상당히 안 좋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110까지 갔던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100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심리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자, 그 반면에 지금 이제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말로 로인컴인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에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소득별로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중간층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려면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꺾여야 되는데, 그런 심리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느냐?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뱅크에서의 크레딧 있죠. 크레딧 론의 지금 연체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겠습니다. 지금 현재 4 정도 되고 있다, 3 정도 되고 있는데, 자, 3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올 가능성 별로 없다. 자, 보통 보면 4에서 5 정도 있죠. 4를 넘어갈 때, 자, 그럴 때 본다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기 침체로 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도 54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 만약 확신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갔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은 더 많이 있다. 우리가 심리가 한번 체킹해 보시게 되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또 떨어질 것 같고,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는 더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일단 생각이 있을 때는 버블이 오지 않습니다. 버블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사서, 자, 누군가는 계속 사서 먹고 있는데 내 혼자 못 먹었다. 자, 그렇게 해서 소 팔고 지금 이제 논 팔고 땅 팔 때, 자, 그럴 때가 버블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업이 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가 어떻게 될지.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EPS입니다. 자, earning per share 있죠. 기업이 이익이 얼마만큼의 늘어나고 있느냐. 자,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럴 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EPS에서 이미 다 나간 후에 얘들이 일단 6개월이라든지 3개월 일단 시차를 두고 경기 후행 지표,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여기는 한 박자가 늦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그래서 기업이 이익이 먼저 꺾어지고 나서 경제 지표가 꺾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떨어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되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야댕에서 보는 것은 2025년도에 한 300 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300까지. 자, 그 다음에 때 2010년도에는 350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망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 자체는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 자, 기업의 이익이 증가된다는 말은 아무래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은지 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로 봤을 때 한 22배수 정도 되고 있죠. 22.4배수 되고 있는데, 이제 1나누기 금리하면 배수가 나온 데가 있는데 적정 배수는 24.5배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낮으니까 좀 달릴 가능성 조금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00을 갖다가 22.4로 했을 때는 6,722, 2025년도, 그 다음에 350을 갖다가 22.4 했을 때는 2010년도에는 7,800 정도의 S&P 500의 지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조금 더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P 레이쇼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 일단 배수로 볼 수 있는데, 자, 시총을 구할 때 우리가 배수를 구했다.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보시기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20%씩 아니면은 한 달 한 분기라든지 이런 데 1년 동안 한 15%로 조금씩 증가를 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DCF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5% 됐다가 그 다음에 20% 됐다가 40%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올라가는 폭이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P 레이쇼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기는 현재 모습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될 여지는 많이 있다. 물론 이것도 기반을 해서 보긴 보는데 이게 높다고 해서 주가가 안 달린다. 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더 달릴 수가 있다. 이 뭐 25배수까지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기업의 성장이 훨씬 더 옛날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금융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업종 밸류에이션 16.4 정도 되고 있고, 원래는 22.4가 S&P 500보다는 좀 작게 있죠. 보통 일단 보면은 금융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좀 낮게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 요럴 때 특수할 때 말고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기로 일단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단기 이자는 상당히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요런 데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업종이 좀 좋은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단기 자금 조달이 좀 좋겠고, 지금 이제 장기로 본다면 아직까지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일선, 5주선이나 이제 10주선을 갖다가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주선이 있죠. 빨간 선도 닿지도 않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힘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는 거겠죠. 원래는 이렇게 지금 이제 21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51선 이렇게 꺾이면서 가고 있을 때는 좀 힘이 약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평선 갖다가 붙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다면 상당히 힘이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상승되고 있는데, 고점은 올라가고 있죠. 고점과 고점은 상승되고 있는데, 저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그런 확대형이 됐을 때, 그럴 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폭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과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과 저점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죠. 저점과 저점이 약간씩은 떨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대형이 되는 모습 속에 있는 고점에서의 확대형은 보통 심리가 많이 흔들릴 때 발생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일단 개념이 다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하고 지금의 모양은, 지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장에서 가장 일단 특이한 상황은 골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골드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위험자산, 아무래도 지금 주식 같은 게 내려가야 됩니다. 자, 골드는 안전자산이니까 그와 반대로 지금 이제 이것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이제 중앙은행 자체 있죠. 해외 중앙은행이 달러는 팔고 얘는 계속 상승은 그런 모양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주식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금과 주식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테슬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거의다가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힘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주가가 일단은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돌파가 더 중요한 겁니다. 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왔던 폭이 있죠. 박스권, 즉 말해서 36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300불대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그 박스권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 이제부터는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틀으라는 뜻이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주가가 이제부터는 한번 올라간 후에 약간 일단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회귀가 될 수 있는데, 여기도 한 주 만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귀가 되지 않으면은 요거 자체는 일단 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주가 자체가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밑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요번에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힘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금 나는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사고 파는 거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 먹지를 못합니다. 원래는. 자, 사고 팔고 해가지고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먹는 폭이 많아봤자 15%, 20%, 많으면 20%인데 그것이 꾸준히 갈 수도 없겠고, 복리로 쳤을 때는 훨씬 더 일단 들고 가는 전략들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서, 자,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최하를 갖다가 지금 극복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 어닝을 본다면 지금 2023년도 3분기라든지 4분기 때 있죠. 자, 고럴 때가 가장 안 좋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0.4, 0.49 이런 0.41 정도로 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안 좋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0.48인지 0.5 계속해서 일단은 내년에 이제 내 후반으로 가면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이 지금 가장 약한 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실 때는 지금이 좀 바닥을 치면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건 AM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21선 있죠. 빨간선. 요 빨간선 갖다가 돌파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AMD 같은 경우는 빨간선 밑에서 지금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때 우리가 힘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저번에 갭을 돌파하면서 올라섰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역시도 AMD 역시도 자, 그런 것들이 좀 없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힘이 조금만 떨어지고 있는 것이 AMD다. 그래서 AMD보다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조금 모멘텀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AMD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지금 현재 모습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상당히 힘이 좋죠. 자,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훨씬 더 힘이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330불대 있죠. 저 갭 9 때.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난 이제부터는 330불대 위에서 놀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라인 때 가까이 온다면 좀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다시금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150불대라든지 그 밑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가셨으면 또 먹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자, 요거 자체가 일단 P는 상당히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상당히 지금 이제 너무 높아서 뭐 200불대까지 갈 그런 입장이 있었죠. 이건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있죠. 어닝이 안 따라주면은 물론 이 주가 자체는 폭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주면서 계속해서 실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뭐 지금 200배라든지 160배, 150배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하나만 보면은 단편적으로 봤을 땐 답이 없는데, 성장이 있고 적어도 30% 이상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는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상당히 힘이 좋게 모양이 되고 있다. 이것도 저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가운데 있고 옆으로 누웠다가 자, 고점을 갖다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의 물기간이 길었고 그걸 물량을 받아내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즉 말해서 50불대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아내면서도 주가가 안 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던 이유들이 자, 많이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설명하겠고, 자, 오늘 장에서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주가 자체가 자, 요 정도 되고 있다.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주가 자체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테슬라하고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 있던 지금 50불대 있죠. 자,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50불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번에도 보더라도 저점과 저점이 무너지면서 얘는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그만큼의 좀은 힘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저점이 높아진다는 이유기는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는 매수세가 더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더리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는 힘이 좀 모멘텀이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도 2.7에서부터 시작해서 3.6까지 박스권이 좀 형성되면서 지금 3을 갖다가 좀 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요거만 돌파된다면 다시금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보셨듯이 아이온큐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해내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마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마인도 일단 50불대 밑에서는 기본적 분석했을 때는 조금 일단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올라가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일단 삼각 수렴이 또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플렉 모양이 되고 있다. 불플렉이. 그 다음 다시 주가는 반등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SOX 필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은 돌파를 했는데, 자, 완전히 강하게 돌파했는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다음 주 안으로 6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요건 자체는 자, 상승으로 돌파가 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컬로 역시도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100일선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상승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클리로 본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폭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매출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다가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미정부다.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더욱더 많이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 역시도 직전 고점이 온라인 때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2불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매출과 이익이 받쳐주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반등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위에 있는 공매수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급반등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불 때 위에서만 논다면은 주가 자체가 크게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올라서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많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옆에서 눕고 있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자, 그 모습이 지금 이제 로켓랩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스페이스X라든지 그런 것들 호재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겠고, 자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그런 입장이 있다.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과안돼 있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주가가 많이 뛰었다가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런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망치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일단 밸류에이션을 쳐줬다는 것이 오버슈트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째가 290불대, 자, 둘째가 일단 270불대 정도가 지지라인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그것 자체가 돌파되면서 내려온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꺾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주가 자체는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셀레스티카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별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죠. 물론 21선에 조금은 20주선에 붙었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시금 주가는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은 들고 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 꺾인다면은 이렇게 일단 쌍번에 이런 것들이 다 꺾인 다음에 그럴 때 일단 매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의 상승의 유세가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들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도 역시도 주가가 일단 상승되고 있죠. 추세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털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갈 때는 그 추세 라인대로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트는 것 자체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완전히 꺾어질 때, 걸을 때 털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우스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저 90불대, 87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자, 그런 가운데 주가는 다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올라와서 자, 그다음에 눕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갭으로 뛰었던 자리를 갖다 지켜내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습이 지금 이제 86불대, 아니면 90불대 라인대가 되겠죠. 그걸 좀 떨어진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갭 자체가 완전히 돌파 갭으로서 다시금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조금 주가는 여기서 위에서부터 놓을 가능성이 많겠다. 90불대 위에.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템버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일단 주춤거리는 모양이 있죠. 자, 90불 대. 자, 그걸 맞고 약간 내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이 매출과 이익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애니얼로 봤을 때 2027년도가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EPS가 양전환될 가능성이 많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1.56대 끊는 것이 2026년도가 지금 이제 2028년도가 2.3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 증가,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힘센 헐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40불대 라인대 있죠. 자, 요 라인대부터 시작해서 70불대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과 저점 속에서 계속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일단 박스권 후에는 다시금 박스권 돌파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어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힘센 헐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죠.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주봉 차트에서도 20주선을 갖다가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금융업종이 조금은 힘을 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파가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이도 일단 40불 라인대에서 지금 이제 강한 저항이 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에 또 라인대 있죠. 정말 33불대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익과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면서 바라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5년도가 0.79, 그 다음에 1.5, 2.13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EPS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주식입니다. 일단 좀 길게 보시면서 올라가야 되겠고, 자,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왔던 것들을 갖다가 장대 연봉으로 뚫으려면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뚫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제타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요 라인 대 이쪽에서 18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주가 자체는 좀 더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락 추세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추세 자체는 상승의 추세로 돌아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굳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도 주가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